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저희가 중간고사 때 했던 그 정기와 자기 단원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띄운 이유는 기말고사를 위해서 복습을 하기 위한 그런 학습 영상을 만들려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자의 구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에 매우 무거운 친구인 핵, 그리고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집니다. 가운데 있는 핵 같은 경우는 매우 무거워요. 그리고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비교가 될까 싶어서 드리는 비유예요. 핵을 지구라고 생각한다면요, 전자는 사과 한 개 정도의 무게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크기에서도 차이가 나고 사이즈 그리고 무게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에너지를 주게 돼도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지구 위에 있는 사과, 바람이 세게 불면 굴러갈 수 있죠. 또는 사람이 주워가면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지구는, 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구는 그렇게 쉽게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모양이 변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핵 같은 경우는 이동시키기 어려워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우리 마찰전기라는 내용을 배웠던 것 같아요. 마찰전기 보면요,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마찰을 시킬 건데요, 마찰 전에는 A랑 B랑 서로 중성인 상태로 있다라고 해요. 중성이라는 말이 포인트인데요, 중성인 상태라고 한다면 플러스 성질, 다시 말해서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이 크기가 동일한 상태를 중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들을 마찰시키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 전자를 잃고 다른 한쪽에선 전자를 얻을 건데요, 여기선 임의로 물체 B가 전자를 잃었고 물체 A가 전자를 얻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실제로 문제 상황에서는 문제마다 어떤 아이가 잃었고 다른 아이가 얻었는지 다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A는 전자를 얻었고요, B는 전자를 잃었어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A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었어요. B에서 넘어온 전자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A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고요. 더 전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전자의 성질이 더 세져서,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돼요.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이 두 물체는 이제 A랑 B는 전부 다 대전체가 됐고요. 그리고 A와 B의 전기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전기적 성질은 반대예요, 정확히. 근데 그 전기적 성질이 가지고 있는 세기, 전기력의 세기는 동일합니다. 만약에 A가 지금 전자를 4개 가지고 있죠. 전자 4개. 4개만큼의 힘을 가지게 된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전자 4개로 인해서 원자핵 4개만큼의 힘을 쓸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를 비교하려면 이제 검정기로 가야 되는데, 검정기로 가기 전에 정전기 유도 잠깐 복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정전기 유도 아마 중간고사 때 뭐야? 라고 문제를 받아들인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A랑 B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A,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띨 거예요. 아까 4개 얻었었죠. B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성질을 띨 텐데요. 이렇게 이 친구가 접근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접근했어요. 접근하게 되면 전자 마이너스와 금속 공 속에
얘는 공이에요. 얘는 A 속에 있는 친구고, 공 속의 전자와 A 물체, 대전체 사이에 서는 전자끼리 청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전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전체 A에서 먼 쪽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고요. 대전체에서 가까운 쪽, 플러스 성질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대전체와 금속공의 가까운 쪽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서로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공이 대굴대굴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대전체 B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대전체와 금속공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해서 공이 끌려가게 될 텐데, 금속공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유도되는 전기적 성질이 좀 바뀌어 있을 거고요. 반대로 금속공 안에서 대전체와 먼 쪽에는 또 대전체와 같은 성질의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다는 건 다른 점입니다. 차이점이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전체와 금속공 사이에 인력을 받게 돼서 인력이 나타나서 공이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체가 가진 대략적인 전기적 성질을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는데, 정전기 유도만을 통해서는 그게 어떤 성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겉보기엔 인력을 받아서 공이 대전체 쪽으로 다 끌려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대전체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검전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검전기를 살펴보기 전에 대전체 A와 B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볼게요. A는 전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친구고요. B는 전자를 잃어가지고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아까처럼 가까이, 검전기에 가까이 갈 건데, 검전기 상황 좀 한번 살펴볼게요. 검전기는 중성인 상태예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A가 중성인 검전기에 이렇게 접근했어요. 접근하게 되면 금속 판 속에 있는 전자랑 A 속에 있는 전자랑 둘이 어떤 힘을 받나요? 얘네 둘이, 그렇죠? 청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제가 지금은 전자를 4개를 얻었던, 전자 4개를 얻은 A라는 대전체를 중성인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전자가 위에서 4개가 이동했어요. 자, 반대로 전자를 4개를 잃어버린, 전자 4개를 잃어버린 비물체를 만약에 중성인 검전기에 이렇게 가져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접근을 시켰어요. 그러면 금속판에 누구? 금속판이 아니겠죠? 그죠? 금속박에 전자가 비물체의 플러스 성질과 무슨 힘을 받아요? 그쵸, 얘들은 서로 인력을 받아요.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게 되냐면 얘들이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전자가
금속박에서 금속판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A가 4개를 얻은 친구인 거는 알겠어요. 그리고 전자가 밀려서 내려간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임의대로 전자가 4개가 이동했다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문제예요. 몇 개가 이동하느냐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A는 전자를 얻었죠. 전자를 얻었던 이 A라고 하는 요 대전체랑 마찰시켰던 대전체 B는 전자를 딱 그만큼 B에서 잃은 만큼 A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얻은 만큼 B에서는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은 똑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검정기로 와서 보게 되면 A는 청력이 작용해서 정확하게 전자가 몇 개가 이동하는 것처럼 그려졌어요. 여기서 4개가 이동하는 것처럼 그려졌는데, 그렇다면 인력이 작용해서 끄집어 올라오게 되는 그 힘도 딱 전자는 4개를 움직일 수 있는 힘만큼 작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A라는 대전체가 전자를 4개를 얻었지만 검정기에 갖다 댔더니 전자가 2개만 이동했어요. 그러면 A와 마찰시켰던 물체 B를 중성인 검정기에 가져다 대게 되면 전자는 딱 2개만 끌려 올라와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문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가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주어진 문제 상황 안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단 물체 A, B 또는 기역, 니은, 가, 나 이런 것처럼 서로 마찰시킨 물체 사이에서는 한쪽에서는 얻었다면 반대쪽에서는 잃은 게 되니까 얘들이 얻고 잃은 그 전자의 개수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건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더 꼭 기억해 두세요 할 내용은 사실 이 친구예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접지 그냥 말 뜻 그대로 하면 손가락을 갖다 댄다라는 뜻이에요. 접촉시킨다 지 손가락을 이라는 뜻인데요. 손가락을 접촉시키게 되면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 과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금속박이 중성이 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성은 전기적 중성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기적 중성이라 함은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관계 플러스의 양만큼 전자의 개수가 채워지는 걸 얘기를 해요. 또는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애초에 금속박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대전되어 있다면, 접지를 시켜준다면 금속박에서 손가락을 타고 지표면으로 전자가 이동을 할 거고요. 반대로 금속박이 플러스인 상태라면 접지시키게 되면 지표면을 따라서 제 손가락을 통해 금속박에 전자가 제공이 될 거예요. 이때의 주의사항은 금속판의 컨디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금속판과는 무관해요 하는 게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메 법칙이에요. 오메 법칙 내용을 보기 전에 I, R, V 얘네 세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에 들어가는 이 I, R, V 각각이 도대체 뭔가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까먹어버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I는 전류예요. V는요 전압입니다. R은 저항이에요. I 같은 경우는 전류의 다른 말이고 기호니까요.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써요. 전압은 볼트라는 단위를 쓰고요. 저항은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각각의 의미는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의미 전압도 의미는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항도 의미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이 이걸 배워요.
전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배웁니다. 언제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요, 배웠어요. 건전지의 직렬 그리고 병렬 연결할 때 건전지를 배우게 돼요. 가볍게 배웠겠지만.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고요.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워요.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은 중학교 때 배웁니다. 여기서 복습 한 번만 짧게 할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되나요? 그죠? 저항의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예요. 길이가 늘어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류, 다시 말해서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이해해 두는 게 좀 더 편하지만, 그 전자가 이동할 때 충돌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원자핵이 됐든 다른 전자가 됐든 충돌하는 구간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라서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직렬 연결은 실제로 저항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적이 넓어졌다 라는 얘기는 충돌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에 비해서 충돌을 회피하는 면적이 늘어났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항은, 옆에다 쓸게요. 실제로 저항의 크기는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음의 법칙은 상관관계에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줄어들어요 라는 걸 나타내는 게 오음의 법칙의 뜻에도 담겨 있습니다. 또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커져요. 전압과 전류의 사이의 관계는 비례, 그리고 저항과 전류의 관계는 반비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요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의 실제 정의는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 전류에서 주의할 거, 전류에서는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 기억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내용까지 보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랑 마지막 오른손 가지고 난리를 쳤던 그 내용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는 심플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법칙, 엄지를 따봉 형태로 취해주는 요 내용은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손을 쫙 펴고 있는 여기서도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 돼요. 오른손 법칙 따봉을 해주는 그 손모양에서는 오른손 네 손가락을 빙글빙글 감아 쥐는 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쫙 펴는 손모양을 하게 되는 요 오른손 법칙은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쫙 폈을 때는 하나가 더 추가되죠. 힘의 방향이라고,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돼요.
여기서는 제가 활동지에 드렸던 그 다양한 연습 상황들 다시 한번 방향 찾는 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더해서 도대체 이 손 모양을 언제 쓰는가, 이 손 모양은 언제 쓰는가, 이 두 개는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손 모양은 전류의 방향을 알고 있을 때 자기장을 찾거나,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있을 때 전류의 방향을 찾을 때 사용을 합니다. 힘을 얘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오른손 법칙은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이용해서 힘의 방향을 찾거나, 또는 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을 찾거나, 또는 전류의 방향과 힘의 방향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자석이 좀 함께 놓여 있어요. 누구랑? 도선이랑. 또는 도선이 갑자기 휘어져 있다거나 하는데, 중학교 수준에선 도선이 휘어진 것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마 활동지에 제가 12가지의 케이스를 드렸고, 손으로 열심히 연습해보라는 의미로 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응용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 두 개입니다. 위쪽에 있는 건 우리가 흔히 쓰는 요 전동기라고 하는 친구예요. 전동기에서 자기장 방향을 좀 볼게요. 자기장 방향, N극에서 출발해서 자기장은 항상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전류는 요 회로를 따라서 지금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또 흘렀다가, 그리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건 우리가 90도로 만들어져 있는 영역에서만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의 방향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자, 오른손 꺼내주시고 오른손 쫙 펴주세요. 엄지를 전류 방향, 지금 볼 부분은 일단은 여기 먼저 볼 거예요. 이쪽 오른쪽에 제가 지금 색칠했죠? 오른쪽 볼 건데, 오른쪽에서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놓으시고 자기장을 네 손가락 쫙 펴서 화살표 가리키는 방향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에 가게끔 놓으면 힘은 어느 방향으로 받나요? 힘, 그죠? 힘은 아랫방향으로 받아요. 오른쪽에서는. 자, 왼쪽으로 건너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쪽 볼 거예요. 이쪽 보시면 이번에도 오른손 그대로 꺼내시고 전류 방향대로 엄지손가락 두시고 자기장 방향대로 네 손가락 쫙 뻗어주시면 힘의 방향은, 그렇죠, 힘의 방향은 윗방향이 돼요. 그래서 이 전동기 모터의 경우는 왼쪽에 있는 도선이 이렇게 힘을 받아서 돌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찰하게 되면 요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방향인가요? 이 방향 시계인가요? 반시계인가요?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만들었던 호모폴라 전동기를 잠시 가져왔어요. 호모폴라 전동기고요. 자, 건전지 어디가 플러스인가요? 그죠? 아래쪽이 플러스, 자,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자석을 여기를 N극, 여기를 S극이라고 할게요. 자, 자석의 N극에서는 자기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요. 뻗어나가서 S극 쪽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두두두 연결돼서 이렇게 휙 돌아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전류 방향 좀 찾아볼게요. 우리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플러스에서 나온 전류가 자석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돌아옵니다. 자, 왼쪽도 좀 볼게요. 플러스에서 자석을 통해서 나온 친구가 전선을 타고 올라가서 다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들어가요. 이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힘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받나요? 힘의 방향을 좀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힘의 방향을 찾을 때 자기장 방향 잘 보세요. 자, 왼쪽 이쪽 전선이에요. 이쪽 전선에서 자기장 방향은 요렇게 자기장, 오른쪽 전선에서 여기 자기장 요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오른손 법칙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오른손 법칙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자, 전류 윗방향 놓으시고 자기장 건전지 쪽에서 건전지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두시면 힘의 방향은 그죠? 그 면을 뚫고 나오는 힘의 방향을 아실 수 있고요. 반대쪽 볼게요. 노란색 체크한 쪽. 자, 노란색 체크한 쪽 보시면 자기장 방향 건전지에서 건전지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전류는 아래서 위로. 그러면 힘의 방향은 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노랗게 색칠한 쪽은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고요. 반대로 왼쪽 색칠한 쪽은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호모폴라 전동기를 위에서 본다면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된다면, 위에서 눈을 뜨고 보게 된다면 어느 방향? 시계인지 반시계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때 했었던 전기와 자기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복습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시고요. 혹시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각 반 과학 B 선생님 또는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시험 공부 화이팅 하세요. 안녕.